리만 접근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된 정리입니다. 유기함수 fx가, 유기함수는 앞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함수 fx의 치역의 범위가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유기함수 fx가 패관 AB 안에서 리만 접근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임의함수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분할 P가 존재하여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입실원, 임의로 선택된 입실원보다 작다. 이 입실원을 자꾸 줄일 생각이거든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은 상합과 하합의 차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성립하게 되면은 리만 접근 가능하고, 리만 접근이 가능하면 또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한쪽으로 가는 정리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리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함수 f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함수 f가 패관 AB 안에서 리만 접근 가능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보이고자 하거든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같은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리만 정접분의 엄밀한 정의를 하면서 리만 하족분의 기호 표기를 설명한 적이 있었죠. A부터 B까지 함수 fx, dx 리만 하족분은 밑에다 언더바를 붙였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설명했던 기호 표기대로 한다면 리미트, 자, P의 놈이 0으로 갈 때, 자, 이제 로워 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할 P, 여기서 P의 놈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세 분할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앞서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이 기호 표기가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이제 리만 하합의 슈프리먼 값, 왜냐하면 리만 하합은 자꾸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커도 상합을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조 증가하고 위로 유기한 수열은 반드시 수렴한다는 단조 수렴 정리로부터 수렴하고, 그 수렴 값은 요 기호나 요 기호나 결국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분할 P에 따라서 어떤 분할을 선택하든 간에 그 슈프리먼 값하고 같아집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리만 하족분은 보다시피 이렇게 하합의 슈프리먼 값하고 같아집니다. 슈프리먼 값은 이제 보통 우리말로 상한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상한. 자, 이제 그래서 이거이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A부터 B까지. 자, 이제 이 값이 이 하합의 상한값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랑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할이 하나 생겼다고 가정해봐요. 적당한 분할을 P1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모든 분할에 대한 슈프리먼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얘가 이거의 슈프리먼 값이에요. 얘보다 이게 더 큰 값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것 뺀 것은 당연히 양수죠.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분할 P1에 의해서 이 값이 처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입실원의 반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즉 이것을 만족하는 분할을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이것을 만족하는 어떤 분할이, 여기 모든 분할에 대해서 다 계산한 거거든요. 분할 P1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런 거를 하나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같은 방법으로 리만 상적분을 생각하죠. 리만 상적분은 앞서 우리가 기호 표기를 한 것처럼 역시 P의 놈이 0으로 갈 때, 이번에는 어퍼썸이에요. 상합의 극한값인데요. 그런데 이 상합은 계속 단조 감소하죠. 그런데 계속 줄어들다가 아무리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합보다는 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다시 쓰면 이 기호와 같은 기호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할을 선택하더라도 인피멈, 하한이라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 경계값이라 생각하면 돼요. 얘는 위쪽 경계값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만 상적분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요거이므로,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적당한 분할이 존재해서 A부터 B까지, 자, 이제 여기 잘 보면 이게 이 분할 중에서 제일 작은, 모든 분할 중에서 이 상합이 제일 작은 값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어떤 적당한 분할을 하나를 P2로 놔요. 이 어퍼썸 중에 제일 작은 게 상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할 하나 딱 선택했을 때 이게 제일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좀 크거든요. 이게 작고, 그래서 이거 빼면 역시 양수예요.
이것도 역시 양수이긴 양수인데 적당한 2분의 epsilon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분할 P2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문제의 가정에서 우리가 이걸 아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할 때 이걸 말로 설명했잖아요. 유기함수 fx가 폐관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f가 리만 적분, 그러니까 줄여서 R이라 쓰겠습니다. 리만 적분 가능하므로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정의를 내렸었죠. 상적분하고 하적분이 같을 때를 리만 적분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리만 적분 가능하므로 그래서 이제 언더바를 붙인 이 하적분 값이나 오버바를 붙였던 이 상적분 값이나 이거 다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 쓸 것이냐면 밑에도 위에도 바를 붙이지 않은 그냥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런 적분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앞서 했던 것처럼 요 관계식에서 이제 요 적분 대신에 이걸로 바꿔놓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관계식에서 이 적분 대신에 얘로 바꿔놓겠습니다. 편의상 얘를 1식이라 놓고 얘를 편의상 2식이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에 의하여 다음같이 쓸 수 있죠. 자, 이제 요 식을 잘 관찰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형태로 표시가 가능한데요. 여기를 한 번 더 써봅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언더바 대신에 얘를 쓴 거예요. 왜냐면 리만 적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fx dx 그리고 마이너스 l p1 f 그리고 2분의 epsilon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상적분 대신에 이걸로 다시 바꿔놓으면 u 그리고 p2 f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2분의 epsilon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p1 분할과 p2 분할의 공통세 분할을 p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p1과 p2의 공통 세 분할이에요. 리파인먼트 세 분할을 우리가 편의상 P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 분할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분할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하합은 자꾸 증가하고 상합은 자꾸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걸 이용해서 기호 표기를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 좀 지워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 세 분할을 선택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볼까요?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LP1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P1F보다는 공통 세분할을 했던 P가 P1보다 P가 세분할이니까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하합은 자꾸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A부터 B까지 리만 적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자, 이제 D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상합이잖아요. 공통 세분할을 P를 썼으니까 상합은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작아집니다. 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퍼, 그 다음에 PF,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P, 여기는 이제 P2잖아요. 자, P2F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즉, 세분할 하면 할수록 하합은 증가하고 상합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P가 P1과 P2라는 두 분할의 공통 세 분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대수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걸 증명해 보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네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U, PF-LPF. 자, 이제 이 두 값의 차는 당연히 이 두 값의 차보다 작죠. 왜냐면 자꾸 이렇게 편차가 줄어들거든요. 요거에서 요걸 뺀 거보다는 이거에서 이걸 뺀 게 더 커요. 그래서 U P2F 마이너스 L P1F가 더 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까요? U P2F는 얘를 넘겨요. 그러면 얘는 주어진 식은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부등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등호를 써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2분의 epsilon이고요. 마이너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이거 넘기고 얘를 넘기니까 여기는 가운데 마이너스예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갔으니까 인테랄 a부터 b까지 fx dx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입실은 이와 같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입실은 이와 같이 돼요. 자, 여기서 이 적분하고 이 적분이 똑같으니까 소거되고요. 마이너스면서 플러스니까 2분의 입실론 더하기 입실론이니까 이것은 입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증명이 됐습니다. 즉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끔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P예요. 공통세분할 P를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증명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증명이 됐고요. 이제 거꾸로 Q면 P이다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으로 만약에 얘가 성립한다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이 값이 성립한다면 리만 적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리만 상합 적당한 분할 P가 존재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어떤 분할 P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P면 Q이다 했으니까 이제 Q면 P이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상합에서 하합을 뺀 것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분할 P에 대해서 리만 하합은 당연히 하적분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서 여기다 썼다가 지웠습니다만 슈프리몬 값이잖아요. 하합의 슈프리몬 값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얘랑 비교하면 이게 더 커요. 그런데 하적분 값은 당연히 상적분 값을 넘지 못하죠. 이렇게 되고요. 또한 이 상적분 값은 어퍼썸을 넘지 못합니다. 리만 상합의 얘는 인피몬 값이거든요. 이거의 인피몬 값이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대소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소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죠. 자, 상적분에서 하적분을 뺀 것은 당연히 0보다는 커 낫죠. 의미 나올 리는 없습니다. 자, 인테랄 a부터 b까지 fx dx 상적분에서 a부터 b까지 하적분 값을 뺍니다. 이거에서 이걸 뺀 값하고 이거에서 이걸 뺀 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거에서 이거 뺀 게 더 커요. 자, 그래서 pf-l pf 값이 더 큽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은 문제 가정에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서 여기 입실론을 임의로 잡았거든요. 이것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때 입실론은 임의로 잡았거든요. 임의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임으로 그러니까 계속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딱 고정된 입실론이 아니라 임의로 잡았으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이렇게 자꾸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양수 입실론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왔었으니까 그 이 값을 자꾸 줄여가보는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이 두 값이 0보다 커놨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스키 정리로부터 가운데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실론이 계속 0으로 간다면 두 개의 값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곧 인테랄 a부터 b까지 리만 상적분 값하고 리만 하적분 값이 한 번 더 씁시다. 0보다 커놨고 0보다 작고 같으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이면 이거이므로 이거이면 이거이다. 말을 끊어서 해야 되겠네요. 연결하게. 임의로 잡았으니까 입실론 0으로 가면 이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0보다 커놨고 0보다 작고 나타나는 얘기는 이 가운데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적분 값하고 하적분 값이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상적분하고 하적분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곧 따라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같을 때 리만 적분 가능이라는 것은 앞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적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리만 적분이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 상합과 하합의 차가 아주 작으면 임의로 선택한 입실론보다도 작게 나온다면 언제나 주어진 함수는 리만 적분이 가능합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fx는 연속함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보다시피 유의 함수이기만 하면 언제나 유의 함수가 이걸 만족하기만 하면은 언제나 리만 적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어져 있는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도 적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